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했던 게 뭐죠? 독화. 그거는 잊어먹지 마세요. 독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괴로움의 종류나 두려움의 종류나 뭐 슬픔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 틀려요. 내용이. 누구누구가 뭐 미워 죽겠고 누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죠? 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거를 독하라고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다 확 집어넣어 버리면 안에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느낌이고 생각이고 독하다 라고 해버림으로써 그 안에 있는 구체적 사실들이 없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누가 밉고 누가 싫고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이거 온갖 모든 스토리들을 독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독하구나 라고 해버림으로써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없애면 그 내용은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허무하다면 생각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안다면 그 내용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만화책에서 이걸 말풍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내용들이 뭐 A가 어떻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모든 게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생각이다. 공통점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전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없고 안 들었다 그러면 몰랐다면 그러한 내용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고 하나하나 간섭하고 그 내가 개입이 됨으로써 시작된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하라고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그냥 검은 봉다리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하다. 내용이 어떻든 모두가 독하다. 그리고 독하는 탕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내용을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괴로운 상황.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해명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다. 억울한 것을 하나하나 쫓아가서 그 내용을 해결 못해요. 이 세상에는.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있어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독하라고 하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규정을 저렇게 딱 해버리면 조금만 지우면 된다 이 말이야. 독하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다 살아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고 내가 당하는 느낌일 뿐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느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일원화. 그러면 일원화시킨 그 독하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발생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탕화. 욕구로부터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면 구체적 내용을 쫓아가서 화풀이를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냐든지.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말풍선 안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풍선 안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지.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독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꽉 묶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묶어버렸는데 이 묶어버린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탕화 때문에 생겨난 조건이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알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한꺼번에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이것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면
앞에 그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요.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생각은 내가 살아서 숨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숨만 쉬고 밥 안 먹으면 없어지는 생각이다. 내가 살아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욕구를 일으키는 한에서 그 한도 내에서 두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알므로써 두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찾은 방식이에요. 모든 것은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느낌의 내용이 A든 B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카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해결하면 그 뒤에는 뭐예요? 탕하라는 게 욕구라고 하는 게 확실히 있구나. 나한테 욕구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었구나. 근데 그런 선입견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경험된 것들이잖아요. 경험돼서 이렇게 하는 게 옳더라라고 하는 경험들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현상들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어른의 입장에서 애들이 하는 게 보기 싫고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것은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모든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를 집착함으로써 두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있구나. 이 세상에서 뭐 평균 수명이 요새 뭐 80세, 90세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평균적으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정도 레벨의 삶은 유지해야 된다. 이 정도 수명까지는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혼자 생각한다. 그럼 이전에 죽은 사람은 뭐야? 그런 사람은 그런 기준이 없어서 죽었나? 아니에요. 인간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준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 정도는 누리는 게 당연하고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저 소말리아에 있는 애들은 왜 죽었까? 태어나자마자 왜 죽었냐면 그건 사람이 아닌가?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기준에 적용에 의해서 두카가 일어나는 줄을 안다면 그 탕하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납득을 시켜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탕하, 욕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불행한 느낌, 괴로운 느낌, 안타까운 느낌, 억울한 느낌들이 일어나는구나. 원인이 그거였구나 라고 안다 그러면 통째로 두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탕하가 원인이고 그 뒤에는 뭐라 그랬어? 아따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탕하가 생긴 거고 탕하가 있는 한 두카는 필연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따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따라는 게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생각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기준을 보세요. 3층 석탑은 돌 3개가 이렇게 올려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태풍이 불어서 넘어졌어. 그러면 3층 석탑이라고 했던 그 정의가 사라진 거지. 돌 하나, 둘, 3개짜리 돌이 없어졌어요? 안 했어요. 가로로 있던 게 세로로 되고 세로로 있던 게 가로로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탑이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정의가 있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집착하면 탕하가 일어나고 탕하가 있으면 두카는 필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불교에서 계속 무아라고 하는 얘기를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옳지 않은 이유는 눈은 네 편이고 귀도 네 편이고 네 편이라는 말이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가 아주 못생겼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 눈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생기진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면 눈, 귀, 코, 머리 생각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놈들을 못 믿는다니까. 그놈들이 믿을 게 안 된다니까. 그놈들이 욕구에 의해서 눈을 조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중간 정도는 생겼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눈과 귀와 코와 머리의 생각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생각을 의지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행복을 느끼는 것과 자기가 느낀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 그랬잖아요.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 몸이 없어지느냐.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손톱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면 내가 사라지고 이때까지 쌓아왔던 게 다 없어질 것처럼 두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나라는 생각에서 그 욕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한눈에 내가 나를 보고 나서 아 뭐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절대 모르지. 왜? 이 보는 눈은 지금 자아라는 생각 편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소중한 것이니까 라는 그 기준이 주인이고 그 기준의 신복, 좋은 노릇을 하는 게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쓸만하네 라고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나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인기가 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계속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싸우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길을 막고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길을 막고 물어보라 내 말이 틀렸나 라는 건 뭐예요? 자기 견해가 옳다라고 자기 마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 편에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모든 보여진 것, 모든 들려진 것, 모든 느껴진 것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복속되어 있는 그 사람 편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나라는 생각의 정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영화를 볼 때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영화는 원래 한 장면 한 장면이 컷이 있잖아요.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돌려가지고 눈의 잔상을 이용해서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보면 동작이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 연결되느냐? 내가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다음에 이거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프레임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도 그거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겠지. 그럼 그게 그 의존하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생각을 의지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봐도 느낌이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연결한 내 영화는 이렇고 저 사람이 본 저 영화는 이렇고 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영화만 그러느냐? 이 세상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도 영화와 똑같이 내가 조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편리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저 사람 저럴 리가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 걸 봐서 저럴 리가 없다. 세상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위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눈과 귀와 코가 의지하는 복속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믿을 것이 없음을 깨우치면 자연히 거기로부터 비롯된 탕화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잎을 아무리 따봐야 줄기에서 계속 나와요. 줄기를 잘라봐야 뿌리가 있으면 내년에 또 나와요. 그래서 뿌리가 뭐냐? 아따,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비유를 한번 든 적 있죠?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또 술 먹고 뭐 똑같이 해. 그러면 아이고 죽는 사람만 불쌍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관점을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 관점이면
엄마한테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세상도 없는 거고. 나는 돌아가신 엄마가 내 눈에 보이니까 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죽어도 세상이 그대로겠지. 아니에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나는 관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진 나와 나에게 보여진 세상은 온전히 나의 눈에 비춰진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저렇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나는 어떻다. 내가 본 내 몸이고 내가 생각한 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나에게 비춰진 나예요. 세상 속에 내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세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백중 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백중을 왜 지내느냐, 왜 영가천도를 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영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 집 조상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나만, 내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한테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천도예요. 그러면 영가를 천도하는 거예요? 나를 천도하는 거예요? 나를 천도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영가를, 그 미련을, 그 안타까웠던 과거를, 혹은 불충분했던 과거, 미안했던 과거를 털어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빨리 해결되고 다 풀어지기를. 그래서 매년 백중을 지내고 영가천도를 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있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보살님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가슴이 아픈 사람들, 일찍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에 대한 영천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탕아, 아따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한 나라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붓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 바로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마 루파, 나마 루파, 명색. 명은 이름 명자, 이거는 그 물질색, 이렇게 정보, 바깥에 부딪혀지는 어떤 것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것은 명색으로 만들어졌다, 명색이 나다라고 붙다가 왜 설명을 했냐면, 이 명이라는 게 내가 보는 행위가 명이에요. 그러면 보여진 것이 색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기능과 보는 기능에 들어온 정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은 파랗고 뭐 강이 저기 있고 나는 이렇게 생겼고 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인지 기능에 대응된 정보가 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아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명과 색이 부딪혀서 눈으로 보고 보여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두 개 이외에 따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도사님 아시겠어요? 도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관 여기까지 앉으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명과 색이다.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의 정체다. 어떤 명?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 보는 기능과 보여진 대상. 그게 명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색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내가 보고 보여진 것이 산이고 하늘이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우주고, 그러니까 명색 안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색이고 내가 전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손이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렇게 보면 그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부터 이렇게 그리잖아요. 손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여기 분명히 이렇게 선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허공과 이 손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보면 더 자세히 보겠지. 현미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내 눈의 시력에 제한된 경계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제가 아니라 나에 맞는 선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여기가 계속 그 교환을 하겠지. 공기와 사이에, 공기와 이 물질 사이에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분이 불분명하겠죠.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확실하지. 우리의 시각이 허락하는 안에서 만들어진 바깥 정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원래 선이 이렇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다라고 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손을 볼 때 이 색깔이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보냐면 손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먼저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서 아 이게 손이다라고 해버리면 다음 정보가 안 들어와요. 내가 경험한 손이라고 하는 정보 이외에는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대상을 미리미리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명색이라고 하는 나를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켜쥐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탕하가 일어나고 탕하로 인해서 득하가 일어나는 과정임을 잘 안다면 그래서 첫 번째가 득하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탕하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느냐? 아따를 이해하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끊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욕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욕심을 끊어야지라고 하는 것도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나 라고 알면 탕하는 자연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탕하를 없앤다는 것은 아따를 이해한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구나 라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이 육체가 없고 하나도 없고 내 생각일 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있는 이것을 내 방식대로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욕망이 제거된 시선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게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시각을 내 살아생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느냐? 안 어려워요. 하기는 어렵지. 왜? 안 하니까. 근데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부처가 된다. 우리가 뭐 성불하세요 라고 할 때 이 성불은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이게 특권이에요. 죽은 사람은 성불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지금 탕하와 두카 속에서 헤매고 저 말풍선 안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 말풍선을 제거했을 때 인생이 삶이 이런 거고 이렇게 내가 똑바로 바르게 알았으면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임을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것을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요 말풍선 안에 원하는 거,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이 좀 많이 고 건강이 어쩌고 말풍선 안에 있는 거 하지 말고 전체를 다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저거는 좀 있으면 금방 또 뒤집어져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빠졌다가, 금방 재수가 좋았다가, 금방 재수가 없다가. 왜?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욕심내지 말고 말풍선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 한꺼번에 없애는.
한꺼번에 해탈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할 수 있을 때 하시라고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명색이라는 말을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나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명색이라는 용어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보고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 그것의 종합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실제로 있는, 내가 그렇게 애끼고 그렇게 움켜쥐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일어난 착각일 뿐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명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해도 자세히 모르니까 또 명색이라는 단어를 다시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색과 명을 다시 4개로 나눠요. 수, 상, 행, 식, 이렇게 4개. 그러면 요거까지 합하면 5개죠. 색, 수, 상, 행, 식. 이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나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명색이고 이것이 아따다 이 말이야. 그럼 왜 명색이라는 이름과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용어를 왜 설명하셨느냐? 목적은 단 하나예요. 거기 나라고 하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양파를 아무리 까보세요. 거기 그 알맹이가 있나? 씨가 있나? 없어요. 껍질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아내기도 까면 안에 심지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색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와서, 자, 생각하는 것과 생각되어지는 것, 보는 것과 보여진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고, 당신이 세상이라고 보는 것도 그거다. 내 눈에 저기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바깥에 산이고 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봄으로써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넓어진 것이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여진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륙도가 그대로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잠들 때는 오륙도도 없고 내가 죽으면 오륙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긴 것과 소멸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 칠판이 있다. 자, 우리는 칠판이 있다가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지면 있다가 없어졌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칠판은 생겨났다가 조건이 바뀌어서 소멸됐다. 이렇게. 있고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조건이 헤어지면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탑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면 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자빠진단 말이에요.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쌓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무너지는 조건에 의해서 엎어진다.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겼다가 소멸하는 것이다. 뭐야? 나도 생겼다가 소멸하는 것이지 있다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치 소 같은, 양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가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있다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나를 기준으로 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세상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부처님이 물어봤어요.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최소한 일주일만 해라. 지극정성으로
깊이 이 원인을 반드시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부처님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색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거예요. 여기가 이 주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5개가 주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얘기했더니 그럼 손가락은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피부하고 뼈하고 붙은 겁니다. 그럼 피부는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쯤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주먹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5개가 합쳐지면 이것을 주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원래 주먹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주먹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주먹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거라면 이게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은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것이 생성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것이 소멸된 것일 뿐이단 말이에요. 없어진 것? 없어요. 새로 생긴 것?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치고받고 쑤시고 복고 자시고 막 오만 평생을 이렇게 하다가 시간 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없어진 것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로 가냐? 이게 있다고 하면 어딘가 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영혼이 있다거나. 어디 갔어요? 주먹이 어디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아래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사람을 어떻게 집착해요? 손가락은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니, 요것도 또 이렇게 다 합해진 거라니까. 그럼 그거는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이렇게 합해진 거니까. 그게 바로 색수상행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알아보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기능은 그러면 원래부터 있는 겁니까? 수. 이게 이제 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받을 수, 필링이라는 게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눈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네, 까만색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걸 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은 그게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까만색, 내가 알고 있는 까만색과 맞춰지는 거예요. 여자, 남자, 작은 애, 큰 애, 어린애, 어른,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이거 상이라 그래요. 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샘플하고 맞춰가지고 무엇이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관에서 프레임을 2개 연결해 주는 것을 행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붙여가지고 이거를 무엇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식은 뭐예요? 아하라고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과정까지가 이렇게 세분해 보면 거기에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느낌이 보고 눈으로 보고 무슨 색깔 누구네 순간적으로 저 사람 누군데 법성지 보살에 대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법성지 보살에 대한 이미지와 내 눈에 들어온 정보를 맞춰가지고 법성지 보살이다라고 아는 게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게 명이라고 하는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능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 어디에도 내가 움켜쥐고 지키고 수호해야 될 나라고 하는 본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욕구가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놔도 이거를 나라고 하는 집착을 놔도 안 죽는데 죽어도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난번에 왜 비유 들었죠? 자기 자식도 아닌 지나가는 왕자를 끌어주지 않고 내 자식아 절대 나를 벗어나지 마라. 뒤지게 맞고 나서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할 수 없이 놓는 거지. 그건 지가 자발적으로 놓는 게 아니지. 갑자기 지가 착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행자가 된 것도 아니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논다 이 말이에요. 내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미 근데 게임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불할 기회가 없을 때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눈이 있는 자 같으면 내 아들이 아니구나 라고 움켜쥐지 말아야 되는데 눈이 멀어놓으니까 내 아들도 아닌 것을 내 아들이라고 움켜쥔단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그것을 나라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두카 속에서 두드려 맞고 죽을 때가 돼야
내 자식이 아닌가 보네. 라고 놓는다. 저 묘지에 가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입이 있다면, 인터뷰를 한다면, 아유,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아니다. 라고 하고 싶었겠지. 근데 이미 끝났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고 내가 지켜야 될 체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자주 부처님이 하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너라고 하는 것이 네 안에 있다면 네가 그렇게 생겼겠냐? 네 주인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생겼다면 네가 그런 꼬라지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겠지. 주인이 아니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얼굴을 마음대로 못하고 네 건강을 네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네 수명을 네 마음대로 조절 못하잖아. 그게 뭐야? 그 안에 네가 없다는 얘기다. 네가 없는데 그걸 없는데도 없고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를 너라고 움켜쥐고 내 자식 입내하고 움켜쥐고 온갖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노세요. 괜찮아요. 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럼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두카가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카,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거를 두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줄기를 찾아보면 거기 탕화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거기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어났구나 아는 순간에 이것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 여기서부터 무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카서부터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괴로움을 당했을 때가 기회예요. 그리고 그거는 저 말풍선 안에서 놀 때는 몰라요. 내가 말풍선 안에 있는 자잘한 내용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지 못할 때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두카라고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말풍선 안에 있는 자잘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아주 쓸데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두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아서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해명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뭐 벌을 주려고 그러고 저 사람 틀렸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두카라고 해보면 한꺼번에 그것이 몽다리로 봉다리에 딱 들어가 버려가지고 해결된다 이 말. 아셨죠? 이렇게 하다 보면 두카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 조건이 되고 그 두카로부터 아 탕화가 있구나. 탕화는 나라는 생각이 있구나 라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뿌리를 찾게 되고 그 뿌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함에 의해서 다시는 칡농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살아생전에 가능하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카라고 이름 붙임에 의해서 사라지는 괴로움의 현상을 이해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고, 집, 멸, 도 벌써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간다. 멸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 두카는 이해해야 되고 집은 끊어야 되고 탕화를 끊어야 되고 멸은 경험하는 거예요. 도는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카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두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끊느냐 이해함으로써 끊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두카의 소멸을 경험해야 된다. 아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한꺼번에 없어지더라. 그런 생각이 한꺼번에 없어지더라. 아 두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명하고 벌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라는 경험을 해버리면 그 뒤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된 거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해결했네. 몰라요.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 사람들 내가 해결했어. 이리 와봐. 자랑 안 해도 돼요. 자랑해도 그 사람이 몰라요. 옆에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하는 거다.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으로 좋게진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다시 정리. 첫 번째, 두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나에게서 일어날 때 그것을 두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버리자. 뒤집어 씌워놓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상황을 거 따라가지 마란 말이에요. 두카. 그리고 이 두카는 내가 분명히 뭔가 원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비롯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일일이 찾아서 해명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해결된다. 그리고 그럼 탕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공범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아따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뿌리가 제거된 식넝쿨은 넝쿨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셨죠?